안녕하세요. 40대 중반 주부입니다. 말솜씨는 없지만 일남사녀의 셋째인 우리 엄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는 곧 이른을 바라봅니다. 엄마 위로 큰언니와 오빠, 아래로는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의 얼굴에는 큰 점이 있었습니다. 볼 한쪽에서부터 목의 반까지 아주 많이 큰 점이었죠. 엄마의 엄마에게 저에게는 외할머니인 거죠. 얼굴의 점으로 인해 구박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8살 어린 나이부터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서 했다고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집안일을 잘해낼 리 없었겠죠. 밥을 해놓지 않거나 설거지, 빨래 등등 마음에 들지 않게 되어 있는 날이면 그날은 엄마에게는 하수구 소쿠리에 버려진 음식물을 퍼먹게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며 엄마는 그때 기억이 나는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형제들도 모두 어려서 그랬는지 할머니가 무서워 엄마를 도와주는 형제는 없었다고 해요. 그래도 할아버지는 엄마를 많이 아껴주시고 감싸주셨다고 했는데 워낙 바쁘셔서 집에 계시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죠. 집안도 그리 어려운 형편은 아니었는데 형제들의 옷을 싸도 항상 엄마 것만 없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고 싶어 등교하려고 하면 항상 할머니가 집안일을 해야지. 학교는 무슨 학교냐 하시며 못 가게 했다고 합니다. 엄마는 수업 중간에라도 학교에 가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고 왔고 그런 날은 할머니에게 매맞고 혼나는 날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잦은 폭력과 폭언으로 엄마의 몸과 마음 그리고 정신은 많이 약해지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너는 점 때문에 사람 구실 못할 거다. 널 어디에 써먹냐 등등. 자식에게 할 수 없는 막말을 수도 없이 퍼부었다고 했으니 어린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굴과 목에 큰 점이 엄마의 잘못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그렇게 낳았으면서 왜 그렇게 엄마를 구박하고 밖에서 나온 아이보다 못하게 키웠을까요? 그렇게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생활을 이어오면서도 할아버지는 엄마를 아껴줬기에 엄마는 버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엄마의 버팀목이었던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고 쓰러진 지 3일 만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산으로 할머니가 여기저기 사기를 당해 집안 형편은 갑자기 어려워졌고 그때부터 엄마는 더 힘들어졌다고 했어요. 11살 초등학교 4학년이죠. 학교에 가려고 집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조용히 부르셨습니다. 잠깐 같이 갈 데가 있으니 따라오라면서 한참을 걸어가서 도착한 곳은 공장이었습니다. 섬유염색하는 공장이었고 기숙생활도 가능한 곳으로 제법 큰 공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부터 학교에 갈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일해라. 집안일도 해야 하니 퇴근하면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곧장 집으로 와라 하시며 어린 엄마를 그곳에 남겨두고 할머니는 집으로 가셨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리둥절했던 엄마는 당황해하며 그 자리에 서 있는데 작업 반장이라는 분이 엄마를 데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일을 알려주었다고 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어린아이인 엄마를 보며 일을 시키고 싶었을까요? 지금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들 어려웠으니 어린 나이부터 일하는 게 이상해 보이지는 않았겠죠. 새벽같이 출근해서 늘 밤늦게 끝나는 생활이 이어지자 할머니는 일찍 퇴근해 놓고 집안일하기 싫어 다른 데서 놀고 와서는 거짓말만 한다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며 엄마에게 폭력과 폭언을 했습니다. 공장에 알아보면 거짓말이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었겠지만 할머니에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스트레스와 화를 풀어낼 대상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마음 아프고 슬프게도 그 대상이 어린 엄마였습니다. 어느 날은 엄마도 너무 힘들고 아파서
집을 나가 도망갈까 생각하며 밤늦은 퇴근길에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여기저기 방황을 했다고 했어요. 11살, 12살 나이에 갈 곳이 있을 리가 없었고 엄마는 무서워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한 번은 집안일을 하다가 뜨거운 물이 정강이 쪽 다리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는데 할머니는 화상에는 양잿물이 좋다며 어디선가 구해온 양잿물을 엄마 다리에 확 부었습니다. 엄마는 고통이 너무 심해 소리조차 지를 수 없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지금의 다리를 보여주며 화상 자국이 하나도 없다고, 정말 양잿물의 효과였는지 아니면 엄마의 살성이 좋아 흉터 하나 남지 않은 건지 그저 아무 이상이 없어서 다행이다 하셨습니다. 엄마의 피부는 아직도 매끄럽고 매우 좋습니다. 피부만 보면 30대 같아요. 미모도 한미모하십니다. 어느덧 엄마는 가족의 보살핌과 사랑 없이 20살이 되었고 혼자서 뭐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죠. 지옥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싶지 않아 공장 기숙 생활을 했습니다. 작은 공간에서 여러 명 생활하는 게 많이 불편했지만 집에 있는 것보다 마음은 너무 편했다고 했습니다. 일이 없는 날 집에 갔더니 할머니는 엄마에게 중신이 들어왔다며 선을 보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아빠를 만나게 된 거죠. 엄마와 아빠의 나이 차이는 10살, 아빠는 다리 한쪽이 불편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의족을 하고 있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엄마는 아빠와 한번 만나고 나서 바로 집을 나와 아빠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장애도 있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데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한번 만나보고 바로 같이 살 정도로 아빠가 좋았냐고요. 그랬더니 엄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었다. 집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뿐이다. 사랑 타령할 만큼 마음의 여유도 없었고 사랑이 뭔지 나는 몰랐다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지 집을 벗어나기 위한 결혼이었다니. 상대가 아빠가 아니었어도 누구라도 상관없었다니.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과 결혼했다면 나는 태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을 올릴 돈이 없어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동거를 시작하셨고 제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4살 때 결혼식을 올리셨다고 하셨습니다. 두 분이 같이 일을 하셨지만 벌이가 좋지 못했기에 집 형편은 그렇게 좋아지지 못했어요. 그래도 엄마가 알뜰살뜰 모아 긴 고생 끝에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를 했고 다달이 지출되던 월세가 없으니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 형편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는 건 아니었지만 특별 전형으로 가고 싶은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집 형편을 알기에 엄마께는 합격까지는 아니고 가고 싶은 학교에 원서를 넣었는데 결과는 며칠 후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아무 말씀 없이 듣고 계시다가 미안한 표정으로 힘없이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모들이 아빠 친목회에서 돈을 빌려 쓰셨는데 금액이 많이 크다. 이자를 내야 하는데 그마저도 처음 한 2달만 주고 형편이 안 되는지 이자를 못 주고 있다. 아빠 친목회에서는 아빠와 엄마를 믿고 빌려준 돈이기에 우리가 이자를 내고 조금씩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학에 합격하면 등록금은 어떻게 해서라도 마련해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면 자식에게 하기 힘든 말씀을 꺼내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우선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며칠 후 대학원 서넣은 거 떨어졌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갈 수 있는 학교를 돈 때문에 못 갔다고 생각하시면 평생 아픈 마음으로 자식에게 죄인으로 사실까봐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20살 때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도 계속 일을 하셨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며 받은 월급을 모두 엄마에게 갖다 드렸고 엄마에게 관리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렸었네요. 그렇게 엄마한테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23살 때 외할머니가 자궁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당시 20년 전이네요. 보험금을 받으려면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하는 것보다 항암을 하면서 암 진행을 늦추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할머니는 보험금을 받아야 했기에 암을 제거하는 수술이 아닌 속된 말로 열었다가 닫는 그런 수술을 하셨습니다. 그 후 항암을 하시면서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도 견디기 힘든 항암을 그 연세에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겠죠. 할머니 항암하시는 동안 뒷바라지와 간병은 모두 엄마의 몫이었습니다. 이모들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관심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보험금 받으신 것도 있으면서 병원비를 모두 엄마에게 전가하셨고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보험금은 다른 이모들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그때 상황을 알았다면 가만히 있지 않았을 텐데 엄마는 누구에게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집 형편도 그리 좋은 건 아니었고 아빠도 힘든 몸으로 누구보다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런 우리 집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적금을 타거나 아빠의 보너스가 넉넉하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아셨는지 할머니는 항상 전화하셔서 이모들 좀 도와주라고. 너만 그렇게 띵가띵가 잘 살면 좋냐? 그렇게 살다가 벌 받는다면서 말도 안 되는 억지로 엄마를 괴롭혔었네요. 저는 진짜 몰랐습니다. 제게 할머니는 좋은 할머니였으니까요. 엄마를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었다는 걸 전혀 몰랐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렇게 암투병을 하시면서도 엄마를 힘들게 하셨고 암이 췌장에까지 퍼져 3년 후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하고 연애도 하면서 어느덧 너무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니 난처한 표정이셨어요. 이유를 여쭈어 보니 결혼시킬 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동안 내가 갖다 드린 월급을 조금씩만 모아도 결혼 자금은 충분할 텐데 그게 무슨 말씀이냐 물었더니 이모들이 빌려간 친목 회돈을 우리 가족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갚고 있다고 했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 눈물이 나더군요. 엄마만 만나면 그렇게 돈 없다고 힘들다고 징징대던 이모들은 명품백 들고 금목걸이, 금반지 같은 걸로 화려하게 치장하고 본인 자식들하고 여기저기 여행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 좋은 곳에서 자고 차라리 와서 자랑이라도 하지 말던가 매번 죽는 소리 하다가 자랑은 하고 싶었는지 한 번씩 와서 자랑하고 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 은한 금반지 하나 사서 끼지 않았는데 이모들의 그런 만행을 이제 와서 너무 늦게 알게 되었다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도 놀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많이 참아가며 엄마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라고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돈 갖다 드렸는데 엄마를 위해서 우리 집 살림 보탬되라고 써보지도 못하고 이모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다니. 이모들 자식들도 다 결혼해서 어느 정도 산다고 항상 자랑했었던 게 생각나서 그런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하느냐 진작 말했으면 내가 이모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조금씩이라도 매달 받을 수 있게 난리라도 쳤을 텐데 왜 엄마는 그걸 그대로 다 당하고 있었냐고 원망했습니다. 그 집 자식들은 본인 엄마들이 이모한테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냐 물으니 아마 알고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이판사판이라는 생각에 이모들한테 바로 전화했습니다. 나 곧 결혼할 거니까 1,000만 원씩이라도 당장 갚아라. 혼수도 해야 하고 예식 비용도 필요하니
무조건 한 달 내로 갚으라고 소리치며 전화했습니다. 이모들은 당황해하며 전화를 끊고 바로 우리 집으로 오셨습니다. 그 사이 자기 자식들하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씩씩거리며 당당한 발걸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난 돈 다 갚았다. 이자도 꼬박꼬박 줬는데 무슨 소리냐며 큰 소리까지 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언니가 언제 이자와 돈을 줬냐고 물었습니다. 큰이모는 매달 이자 주고 원금도 다 갚고 얼마 안 남지 않았냐고 뻔뻔하게 묻더군요. 본인이 준 돈 다 어디에다 빼돌리고 이제 와서 돈 달라는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동안 본인 형제이기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까지 하겠나 싶어 참으며 자식 돈까지 본인 언니 빚 갚는데 사용했는데 막장으로 나오니 참을 수 없었나 봅니다. 엄마는 언니가 처음 이자를 줄 때 그냥 현금으로 가져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계좌이체를 해달라. 그래야 내역이 확인되어 서로 오해가 없을 것이다. 얘기했고 이모도 그게 좋겠구나 해서 첫 달부터 계좌이체를 했던 내역이 있었습니다. 엄마는 이모에게 받은 계좌이체 내역을 따로 노트에 적어 놓으셨고 통장도 입금 내역에 표시해 놓고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통장들을 보여주니 바로 꼬리를 내리며 작전을 바꿨습니다. 바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찔끔찔끔거리며 당장 그 큰 돈을 어디서 구하냐부터 자식들에게도 손을 벌릴 수 없다며 본인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만 보고만 있던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만하시라고 소리쳤습니다. 나 이모들 빚 갚아주려고 일한 거 아니다. 조카 보기 부끄럽지 않냐. 자기 자식한테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조카 등에 빨대를 꼽냐. 우리 엄마가 바보 같아서 이모들한테 당해주는 거 아니다. 그래도 엄마는 이모들을 하나뿐인 형제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근데 그걸 고마워하고 빨리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이용하고 있냐. 나쁜 사람들이다. 내가 몰랐으면 몰라도 너무 늦었지만 이렇게라도 알게 되었으니 이모들 이제 편하게 발 뻗고 못 자게 내가 무슨 짓이든 할 거다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아까 전화로 말한 돈 이번 달 안으로 무조건 갖고 오시고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쫓아냈습니다. 이모들이 돌아간 후 엄마는 울면서 미안하다는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저는 왜 나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진작에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다 했더니 저에게 이야기를 했다면 할머니를 미워하고 이모들을 미워할 텐데 어린 저에게 가족에 대한 미움을 심어줄까봐 그렇게 당하고 살아온 엄마보다 내가 더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들을 마주할 나를 생각하면 그게 더 마음이 아플까봐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그런 분이셨어요. 이모들과의 트러블이나 할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만행들을 절대로 저한테 말씀하셨던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와 이모들을 좋아했었어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이모들은 본인 자식들이 어리거나 말거나 서로 이모들을 흉보고 말도 안 되는 이간질을 해서 그 자식들끼리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았습니다. 정작 이모들끼리는 형제니까 뒤돌아서 털어버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웃으며 만나고 그 밑에 자식들은 본인들 엄마 얘기 듣고 미움만 있으니 사이가 좋았을 리가 없었죠. 그렇게 한바탕 소동이 있은 후 저는 결혼했고 평범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하고 아이도 낳고 저도 엄마가 되어 보니 엄마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습니다. 저 어릴 때도 엄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엄마와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끝나고 갑자기 비가 와도 다른 엄마들처럼
엄마는 한 번도 우산을 들고 학교에 오지 못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우리 엄마는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와주지 않을까 속상했던 적도 있었는데, 일을 하느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엄마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 그 마음을 알게 된 나이가 되었습니다. 정은 많지만 고생을 많이 해 무뚝뚝한 엄마에게 조금 더 살가운 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해 전 아빠는 돌아가시고 지금은 엄마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 계셔서 혼자 적적하실까봐 아이와 함께 가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옵니다. 엄마는 저에게 못해주었던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랑을 제 아이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엄마는 이모들과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모들은 아직도 빚에 허덕이며 하루 벌어 하루 먹으며 생활하는 상황이죠. 이모 자식들도 잘 살다가 망한 집도 있고 계속 사기당해서 월세 살며 이혼한 자식들도 있고, 부모가 죄짓고 살면 자식한테도 안 좋다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엄마는 이모들에게 뭐만 생기면 이것저것 챙겨주지만 이모들은 여전히 고마워할 줄 몰라요. 감사할 줄도 모르는 이모들한테 그만 퍼주라고 한마디씩 하면 그래도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엄마 형제잖아. 너한테는 도와주라는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네가 모른 척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 아프게 하느니 본인이 아프고 손해보는 게 낫다며. 아직도 이모들을 챙기는 엄마가 이해 안 되고 화날 때도 있지만 엄마의 선한 마음이 이제야 엄마에게 돌아오는지 엄마의 생활은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형제들한테도 무시당하며 온갖 굳은 일, 힘든 일을 하면서 이제껏 살아온 우리 엄마. 남은 앞날은 웃으며 행복한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나 어릴 적 언제인가 시장에서 갑자기 물으셨죠? 엄마 얼굴에 큰 점이랑 아빠의 절뚝거림이 창피하지 않냐고. 그때 나의 대답은 난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멋있어. 그래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싶어서 틈만 나면 엄마 쫓아다니는 거야. 어렸을 때도 중년이 된 지금도 내 대답은 하나예요. 나는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엄마 내가 더 잘할게요. 아프지 말고 오래도록 함께해요. 사랑합니다.